안녕하세요. 경제 해결사예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숫자 하나가 발표되어 미국 소비자 물가 CPI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장 예상치는 1년 전보다 4.2% 올랐을 거라고 봐요. 4월에 3.8%였으니까 한 달 만에 더 뛴 거죠. 그냥 숫자 하나 같지만 이게 오늘 밤 우리 계좌를 흔들 수 있는 스위치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CPI 숫자 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지난 4월 CPI 발표 때요. 그날 미국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6.8%나 빠졌어요. 미국에서 물가 숫자 하나 나왔을 뿐인데 반도체가 하루 만에 그렇게 멱살을 잡힌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다음 한 주는 정반대였어요. SK하이닉스가 11% 넘게 튀어오르고 삼성전자가 6% 넘게 올랐어요. 똑같은 종목이 한 달 안에 천국과 지옥을 다 본 거예요. 떨어질 때 못 견디고 던진 사람은 바닥에서 팔고 그 자리를 받은 사람은 한 주 만에 웃은 거죠.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어제 급등하는 거 보고 지금이라도 사자 하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오늘 밤 숫자 하나에 그대로 물리는 자리가 섞여 있어요. 오늘은 어디가 사도 되는 자리고 어디가 물리는 자리인지 그걸 갈라드릴게요. 오늘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CPI 이 숫자가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반도체를 제일 먼저 흔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오늘 밤 숫자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둘째,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거기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까지 놓고 실적으로 버티는 종목과 기대만으로 오른 종목을 하나하나 갈라드릴게요. 셋째, 따라 사기 전에 직접 확인할 신호 세 가지를 손에 쥐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CPI가 나올 때마다 이건 사도 되는 자리, 이건 물리는 자리 하고 스스로 구분하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한번 만들어두면 다음 CPI 때도 그 다음에도 평생 쓰는 눈이에요. 마침 오늘 밤에도 그 CPI가 나오니까 오늘 배운 걸 바로 오늘 밤에 써먹어 보실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장이 어디 서 있는지부터 볼게요. 이게 깔려야 종목 얘기가 와닿거든요. 지금 시장은 정확히 둘로 쪼개져 있어요.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어요. 한쪽은 이래요.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넘게 튀어 올랐다. 바닥은 지났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실제로 어제 분위기가 그랬어요.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21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하루 전만 해도 폭나게 벌벌 떨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하고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세요. 그 하이닉스가 오늘은 다시 201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하루 만에 20만 원이 빠진 거예요. 어제 221만 원 보고 지금이라도 사자 하고 따라 들어가신 분은 오늘 이미 물려 있는 거죠. 신나서 산 바로 다음날 계좌가 파래진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의 진짜 얼굴이에요. 지수는 튀어오르고 뉴스는 반등, 회복을 외치는데 정작 어제 고점에서 따라 산 사람 계좌만 시퍼렇게 멍드는 거예요. 분위기랑 내 계좌가 따로 노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밤 CPI는 이 멍을 더 키울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오른다, 내린다를 점쟁이처럼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못 맞춰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떤 종목이 이 스위치가 잘못 눌려도 버틸 수 있고 어떤 종목이 그 한 방에 그대로 무너지는지를 미리 가려내는 거예요.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와도 안 죽을 종목을 골라두는 거죠. 그게 오늘 영상의 전부예요. 자, 먼저 이거부터 짚을게요. CPI가 대체 뭐길래 하필 반도체를 제일 먼저 때릴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CPI는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쓴 생활비 영수증이에요. 마트에서 장 보고 기름 넣고 외식하고 월세 내고 그 모든 가격을 하나로 묶어서 작년보다 얼마나 비싸졌나를 숫자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수증을 누가 제일 무섭게 들여다보냐면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에요. 연준은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을 묶어버려요.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고요. 그러니까 이 CPI 숫자가 곧 금리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물가 영수증이 곧 금리 시나리오인 셈이죠. 여기서 금리랑 반도체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게요. 금리는 도로의 제한 속도예요. 금리가 낮으면 제한 속도가 확 풀린 거라
도로 위 차들이 다 쌩쌩 달려요. 이때 제일 빨리 달리는 차가 누구냐면 미래 기대감으로 비싸게 거래되던 차예요. 바로 반도체, AI 주식이에요. 앞으로 몇 년 뒤에 더 크게 벌 거다라는 기대가 주가에 잔뜩 실려 있으니까 제한 속도가 풀리면 제일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펄펄 끓어서 연준이 안 되겠다, 속도 줄여 하고 제한 속도를 콱 낮추면 제일 먼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게 바로 그 제일 빨리 달리던 차예요. 빠르게 달릴수록 급정거할 때 더 크게 휘청이잖아요. 안전벨트 안 맨 사람이 제일 크게 튕겨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금리 공포가 오면 반도체가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멱살을 잡혀요. 지난 4월에 반도체 지수가 하루 6.8% 빠진 게 바로 이 원리예요. 물가가 높게 나오니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겠네 하는 공포에 제일 빨리 달리던 반도체가 제일 먼저 급정거한 거죠. 그럼 오늘 밤 CPI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뭘까요? 여기서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전체 숫자만 보고 겁먹는 거예요. 전체 CPI는 지금 중동 기름값 때문에 어차피 높게 나올 거예요. 4.2% 예상도 사실 기름값이 끌어올린 거죠.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어요. 근원 CPI예요. 이건 매일 출렁이는 기름값이랑 식품값을 쏙 빼고 옷, 외식, 집세 같은 진짜 기초 물가만 따로 본 거예요. 시장 예상은 전월보다 0.5% 정도예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월급 통장 볼 때 이번 달 많고 다음 달 없는 들쭉날쭉한 야근 수당은 빼고 매달 꼬박꼬박 똑같이 찍히는 기본급만 보는 거예요. 야근 수당은 이번 달 많아도 다음 달이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급이 오르면 그건 진짜 내 소득이 통째로 오른 거죠. 물가도 똑같아요. 기름값은 중동 전쟁 끝나면 다시 훅 내려갈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근원 물가마저 오르고 있으면 이건 물가 상승이 옷, 외식, 보험료 같은 경제 구석구석에 다 옮겨 붙었다는 뜻이에요. 한번 붙은 불은 물 부어도 잘 안 꺼져요. 연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 오늘 밤 근원 CPI가 예상 0.5%보다 위로 튀느냐, 아래로 얌전하게 나오느냐. 위로 튀면 금리 공포가 커지면서 반도체가 먼저 두들겨 맞고 아래로 나오면 시장이 한숨 돌리면서 반도체가 가장 크게 튀어 올라요. 그 방향이 곧 내일 아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웃으며 장을 열지 울며 열지를 정해요. 미국 CPI가 우리 밤 시간에 나오니까 다음날 우리 증시 분위기를 미리 정해버리는 알람 시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숫자 하나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서 정직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흐름의 방향이 위든 아래든 반도체 자체가 좋은 산업이라는 건 맞아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AI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진짜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좋은 산업 안에서도 따라 사면 물리는 종목이 분명히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반도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좋은 산업이라는 말만 믿고 아무거나 사면 물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갈라드릴게요. 먼저 우리 채널 방식대로 종목마다 실적인지 위험인지 라벨부터 딱 붙이고 들어갈게요. 라벨 없이 종목 이름만 들으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꼬리표를 달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삼성전자, 실적 그룹이에요. 지금 주가는 32만 원대예요. 그런데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61만 원까지 올려잡았어요. 지금 가격의 거의 2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목표가 근거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글 같은 빅테크가 쓰는 AI 칩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를 삼성이 60% 넘게 공급할 거라는 실적 근거가 깔려 있어요.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이만큼 팔린다는 실제 공급 물량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적 그룹이에요. 두 번째, SK하이닉스. 이것도 실적 그룹이에요. HBM 분야에선 사실상 1등 회사죠. 목표가가 무려 40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실적 그룹이라고 무조건 지금 사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 221만 원 찍고 오늘 201만 원대로 빠졌잖아요. 회사 실적은 진짠데 단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출렁임이 엄청 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적 그룹이긴 한데 지금 이 가격에 급하게 추격하면 회사가 좋아도 단기에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면 이래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둘 다 진짜 일 잘하는 우량한 회사예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어제 너무 가파른 언덕을 한 번에 뛰어 올라가서 지금 숨이 턱까지 차 있는 상태예요.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나쁜 거예요. 좋은 회사랑 좋은 자리는 다른 얘기거든요. 세 번째, 한미 반도체. 이것도 실적 쪽이에요. HBM을 만들 때 쓰는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2026년 매출 2조를 자신한다고 직접 밝혔어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회사가 숫자로 자신감을 내비친 거라 실적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장비 회사라는 특성을 알고 들어가야 해요. 큰 주문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이거든요. 주문이 몰리는 분기엔 확 뛰고 비는 분기엔 쉬어가요. 실적은 받쳐주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걸 미리 알고 보셔야 해요. 자, 이제 반대편 위험그룹이에요. 여기가 오늘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AI 기판, 부품주들이 여기 들어가요. 이런 종목들의 핵심 특징은 회사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은 멀쩡해요. 그런데 기대가 주가에 이미 다 반영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글이 투자한다더라, AI가 뜬다더라 하는 기대만으로 주가가 먼저 두세 배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막상 진짜 좋은 실적이 나와도 시장이 그거 이미 다 알던 거잖아 하면서 주가가 안 오르거나 오히려 빠져요. 이게 바로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이미 가격에 다 들어가 있어서 더 오를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같은 호재 뉴스가 떠도 삼성은 버티는데 이런 종목은 오히려 휘청이는 일이 생겨요. 뉴스가 좋다고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어요. 이름표만 AI 수혜주라고 붙은 소형 테마주들이에요. 실제 매출은 거의 없는데 AI, 반도체 같은 테마만 타고 급등한 종목들이죠. 실체보다 이름값으로 오른 거예요. 이런 건 CPI 같은 충격이 한 번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빠져요. 받쳐줄 실적이 아예 없으니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 안 입고 있었는지 드러난다고요. 충격이 오면 실적 없는 종목부터 맨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실패 사례 하나 짚을게요. 지난번 폭락장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실적이 받쳐주던 삼성, 하이닉스보다 실적 없이 테마로만 올랐던 종목들이 훨씬 더 깊게, 더 빠르게 빠졌어요. 같은 AI 반도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는데도 폭락 한 번의 결과가 완전히 갈린 거예요. 삼성은 며칠 만에 회복했는데 테마주 따라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도 못 빠져나오고 그대로 물려 있어요. 같은 키워드 완전히 다른 결말이죠. 정리하면 이래요. 같은 반도체라도 크게 셋으로 나뉘어요. 실적으로 버티는 직접 수혜인 삼성,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기대가 이미 선반영된 간접 수혜인 AI 기판, 부품주, 그리고 실적 없이 이름표만 붙은 테마주. 오늘 밤 CPI가 잘못 나오면 이 셋이 받는 충격이 완전히 달라요. 실적 그룹은 출렁이다가도 제자리를 찾아오고 테마 그룹은 한 방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든 게 셋 중 어느 그룹인지 아는 게 오늘 밤을 버티는 제일 중요한 열쇠예요. 그럼 내가 든 종목 아니면 지금 사려는 종목이 어느 그룹인지 어떻게 가려낼까요? 따라 사기 전에 스스로 던질 질문 3가지를 드릴게요. 이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종목을 들여다보는 셀프 체크예요. 첫째 질문, 이 종목이 구글이나 HBM에서 진짜 매출을 받느냐예요. 실제로 매출을 받으면 실적 그룹, 매출은 없고 기대만 있으면 위험 그룹이에요. 확인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그 회사 분기 실적 발표에서 HBM 매출이나 관련 수주가 실제 숫자로 찍히는지 보세요. 뉴스 제목 말고 회사가 직접 공시한 실적 숫자요. 뉴스 제목엔 다 AI 수혜주, 구글 수혜라고 쓰여 있거든요. 제목이 아니라 회사가 낸 숫자를 봐야 진짜가 보여요. 둘째 질문, 내가 이걸 사는 이유가 실적이냐 분위기냐예요. 솔직하게 자문해보세요. 다들 사니까 지금 안 사면 나만 늦을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이유라면 종목이 아니라 분위기에 올라탄 거예요. 분위기로 산 종목은 분위기가 식는 순간 그대로 물려요. 셋째 질문, 지금 내가 급한가예요. 어제 하이닉스 221만 원 보고 지금이라도 사야 해 하는 그 급한 마음,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한 신호예요. 진짜 좋은 자리는 보통 한 번 놓쳐도 다시 와요. 급할수록, 쫓길수록 한 박자 멈추고 숨을 고르세요. 급해서 산 자리 치고 좋은 자리 드물어요. 자, 이 3가지 셀프 체크를 했으면 이제 상황별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3분류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이렇게 점검하겠다는 거고 최종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 몫이에요. 먼저 이미 삼성,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 핵심은 내가 산 게 실적 그룹이 맞나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면 오늘 밤 CPI로 주가가 출렁여도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격이 흔들리는 거지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어제 고점에서 빚내서 추격 매수한 거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변동성이 큰 이번 주는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점검하셔야 해요. 빚으로 들어간 자금이 변동성 큰 장에서 제일 먼저 위험해지거든요. 지난 폭락 때도 빚으로 들어간 분들이 강제로 청산당하면서 제일 크게 다쳤어요. 다음, 아직 안 들어가서 지켜보고 계신 분. 사실 지금 가장 편하고 유리한 자리예요. 오늘 밤 근원 CPI 결과를 보고 천천히 움직여도 하나도 늦지 않아요. 굳이 결과도 안 나온 발표 전에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결과 확인하고 실적 그룹 위주로 차분히 보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 당일로 짧게 치고 빠지는 분. 이번 주는 오늘 CPI, 내일 PPI랑 내마녀의 날까지 변동성이 평소보다 훨씬 큰 주간이에요. 짧게 칠수록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들어가셔야 해요. 여기까지 빠지면 나온다는 선 없이 들어가면 그 큰 출렁임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자, 셀프 체크가 끝났으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릴게요. 시장에서 직접 추적할 외부 신호 3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 밤 근원 CPI가 예상 0.5%보다 위냐 아래냐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전체 숫자에 겁먹지 마시고 근원이 예상보다 위로 튀는지 아래로 얌전한지 그 방향만 보세요. 위면 반도체가 먼저 흔들리고 아래면 가장 크게 반등해요. 둘째, 외국인 수급이에요. 어제 하루 반짝 산 거 말고 사흘 이상 연속으로 사는 날이 나오는지 보세요. 외국인이 꾸준히 받아내기 시작하면 그게 분위기가 진짜 바뀌는 신호예요. 셋째, 원달러 환율이에요. 최근 1530원 근처에서 움직이는데 이 선 아래로 안정되면 미국발 충격이 와도 한국 증시가 버틸 힘이 생겨요. 반대로 환율까지 튀면 외국인 매도랑 겹쳐서 충격이 2배가 돼요. 이 셋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설 때 그때가 진짜 자리예요. 확인하실 것도 알려드릴게요. CPI 실제 수치는 발표 직후 주요 경제지에서 바로 나오고 삼성, 하이닉스, HBM 수준은 각 회사의 IR 공시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자, 오늘 길게 달려왔으니 한 줄로 정리할게요. 같은 반도체라도 테마는 기대로 오르고 실적으로만 살아남아요. 오늘 밤 CPI가 잘못 나와도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는 출렁이다 다시 제자리를 찾지만 기대만으로 오른 종목은 그 한 방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급등하는 거 봤다고 마음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밤 근원 CPI 방향 보고 외국인이 사흘 연속 사는지 보고 환율이 안정되는지 보고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아요. 투자의 100%는 없지만 안 물리는 자리를 가려내는 눈은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 실적 보고 바로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밤 CPI 확인하고 움직이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이 실적 그룹인지 기대 그룹인지 헷갈리시면 댓글에 종목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같이 갈라봐 드릴게요.